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오늘 전국에 기압골 영향으로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남부지방에 150mm 이상의 게릴라 호우가 쏟아져 산사태와 축대 붕괴 등 호우 피해 각별히 유의해야겠습니다. 대한체육회가 올림픽 참가국 대표회의에서 후쿠시마 인근 경기장과 후쿠시마산 식자재 방사능 안전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는 안전기준을 통과한 식품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대한체육회는 우리 선수들을 위한 별도의 급식센터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기칩은 신약 개발에 필수적인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어 최근 주목받는 연구 분야입니다. 장기칩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인 허동훈 교수는 YTN 사이언스와 만나 장기칩이 앞으로 20년 안에 동물 실험을 대체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수요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부터는 전국에 비가 내리며 낮더위가 꺾이겠지만 남해안에는 최고 150mm의 호우가 내릴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기압골 영향으로 밤사이 영남 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오늘은 충청과 남부 내륙으로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까지 남해안과 지리산 경북 남부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150mm 이상의 호우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은 오늘과 내일 산발적으로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고 비의 양은 5에서 40mm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이번 비로 낮더위는 꺾이겠지만 내일까지 남부지방에 게릴라 호우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산사태와 축대 붕괴, 저지대 침수 등 호우 피해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한체육회가 올림픽 참가국 대표회의에서 후쿠시마 인근 경기장과 후쿠시마산 식자재 방사능 안전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다른 나라도 환경 관련 우려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봉국 기자입니다. 1년도 남지 않은 도쿄올림픽 주 경기장을 각국 인사들이 둘러봅니다. 선수단 단장 회의에 참석한 194개 나라 대표들입니다. 야외 수영장 악취, 방사능, 그리고 폭염 논란 속에 각국 대표들의 관심사는 단연 경기장 환경과 안전 문제로 모아졌습니다. We don't want athletes because of the circumstances that they will get problems. 대한체육회도 단장 회의에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른 방사성 물질 영향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후쿠시마 인근 경기장 안전과 선수 식당 식자재 공급에 대해 공식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쿄올림픽 조직위는 안전 기준을 통과한 식품을 제공할 예정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선수들만을 위한 별도의 급식센터까지 검토하는 상황입니다. 선수단이 방사능 안전 문제에서 안전한지가 가장 우선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선수들을 위한 급식지원센터 운영이라든지 식자재 제공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현재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체육회는 사흘간 열리는 이번 회의 기간 IOC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국제기구에 의뢰해 방사능 안전에 대한 신뢰할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력히 촉구할 계획입니다. 또 도쿄올림픽 대회 공식 홈페이지 지도상에 독도 표기 문제 시정을 강력하게 요구할 예정입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출 우대국, 즉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가 오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업계들도 대체품 찾기에 발벗고 있지만 잔뜩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가장 먼저 영향권에 든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는 28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시행을 앞두고 정부의 현장 지원단 설명회장을 찾은 겁니다. 수출 규제 때문에 그 소재들이 수출이나 수입이 막히는지 좀 걱정이 되고 그거에 대한 정보가 정확히 없어서 그런 정보나 미리 준비할 것들이 어떤 게 있는 건지. 이런 기업들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세제와 금융, 연구개발, 재량 근로제까지 전방위 지원에 나서기로 했지만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 그다음에 이제 경제단체 힘을 모아가지고 협업을 통해가지고 우리 소부장 쪽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어쩐지 기업들 불안은 좀처럼 가시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국산화를 돌려서 원가 절감이 될 수도 있지만 엔드유저 쪽에서는 한국산은 아직까지 어떤 품질적인 퀄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이 아니더라도 다른 국가, 다른 나라 거를 쓰고 싶다고 하면 여기에 대체품을 찾더라도 실제 생산이나 공정에 적용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걱정거리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핵심 소재의 국산화와 대체품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안정화를 위해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건 불가피해 보입니다. 탈 일본의 시동을 건 정부는 1년 안에 20대 품목, 5년 안에 80대 품목을 공급 안정화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일단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는 게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방사선 피폭으로 정밀 검사를 받고 있는 서울반도체 용역업체 직원 2명이 염색체 검사에서는 정상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2명은 손가락이 방사선에 노출돼 홍방과 통증, 열감 등의 증상이 나타났지만 혈액과 염색체 검사에서는 모두 이상 소견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원안위는 해당 직원들에 대한 면담과 재현 실험 등을 통해 정확한 피폭 선량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서울반도체 용역업체 직원들은 반도체 결함을 검사하기 위한 X선 발생 장치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문을 열고 손을 기기 내부로 집어넣어 방사선 피폭이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장비의 경우 문을 열면 작동이 안 되도록 설계됐지만 작업자들이 임의로 이를 해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방사선 피폭 사고가 일어난 서울반도체가 작업 과정에서 직원에 대한 물량 압박은 없었으며 피폭 직원이 수십 명이 넘는다는 보도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반도체는 법 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교육 프로세스를 준수하고 있지만 협력사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교육과 업무 지시 과정에서 물량 압박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폭된 직원이 7명이 아닌 수십 명에 달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협력사 진술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사고 경위에 대해서는 작업자들이 문에 있는 센서에 테이프를 붙이는 방법으로 안전장치를 해제해 문을 열고도 엑스레이 촬영이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4번의 현장 조사 결과 장비 주변과 해당 작업장에서는 방사선 노출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원안위도 기존 서울반도체 직원과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다른 협력 업체까지 포함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수십 명이 피폭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고 아직 추가 피폭자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람의 눈처럼 깜빡이고 또 폐처럼 숨을 쉬는 기능을 하는 칩을 장기칩이라고 합니다. 장기칩은 신약 개발에 필수적인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어 최근 주목받는 연구 분야인데요. 이런 장기칩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 허동훈 교수가 한국을 찾아 YTN 사이언스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눈 모양의 붉은 렌즈 위로 파란색 눈꺼풀이 움직입니다. 눈꺼풀이 깜빡이자 눈물 같은 액체가 나와 촉촉함이 유지됩니다. 인공 눈처럼 보이지만 각막과 결막은 실제 사람의 세포로 만들어져 똑같은 기능을 합니다.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며 숨쉬기 역할을 하는 허파 장기칩도 있습니다. 전자칩 모양이지만 폐가 수축하는 모습뿐 아니라 폐세포 주변 환경까지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이런 장기칩은 신약 개발에 필수적인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장기칩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미 펜실베니아대 허동훈 교수는 20년 안에 완전한 동물 실험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장기칩들을 다 연결을 해서 사람 전체 몸의 생리학적인 반응이나 현상들을 이제 모사할 수 있는 이런 총체적인 모델이 나오게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동물 모델을 줄이고 또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칩은 사람 세포로 만들었기 때문에 신약의 독성을 평가하거나 각종 질환을 연구하는 데 동물 실험보다 더 유용합니다. 동물 모델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독성 반응이 사람한테 나타나서 임상실험이 실패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 올해 그런 이제 장기칩을 쓰게 되면 그런 독성을 이제 예측할 수 있다는 결과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희생된 실험 동물은 370여만 마리, 전 세계적으로는 1억 마리가 넘습니다. 현재 눈과 폐 외에도 피부와 혈관, 신장 등 15가지가 넘는 장기칩이 개발된 상태여서
윤리 문제가 불거지는 동물 실험의 해법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로입니다. 업무 도중 쉬는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휴식 효과가 생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러커스대 연구팀은 대학생 414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실험 대상자들에게 20개 문항으로 구성된 문제를 풀도록 했는데 일부 학생들에게는 문제를 푸는 도중에 쉬면서 휴대전화나 신문, 컴퓨터 중 하나를 골라 물품을 구매하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휴대전화를 선택한 그룹은 컴퓨터나 신문을 이용한 그룹보다 문제를 모두 푸는 데 걸린 시간이 19% 길었지만 정답률은 22% 낮았습니다. 연구팀은 휴식 때 휴대전화를 사용한 그룹의 문제 풀기 효용성과 속도는 휴식을 갖지 않은 학생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잠을 잘 때 잠시 호흡이 멈추는 수면 무호흡증을 방치하면 뇌 조직이 손상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연구팀은 수면 무호흡증 환자 135명을 포함한 300명의 뇌 영상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 무호흡증 환자는 대뇌에서 정보 전달을 담당하는 신경세포가 지나가는 부위가 손상됐고 뇌세포 사이 연결 구조도 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팀은 이런 증상이 뇌의 각 영역이 정보를 교환하거나 통합 분리하는 데 문제를 일으켜 결국 전체적인 뇌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수면 무호흡증은 우리 뇌의 여러 영역에서 정보 처리 능력을 저하하는 위험 인자라며 코를 골거나 무호흡증 증상이 나타난다면 정확한 진단을 통해 조기에 치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뜨거운 햇볕에 피부 노화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한의학에서 약재로 사용하던 곤충 추출물이 자외선에 의한 피부 노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햇볕은 체온 유지와 비타민 D 합성 등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과도한 노출은 피부 화상은 물론 심할 경우 피부암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부터 한의학에서 약재로 사용하던 곤충 추출물이 햇볕에 의한 피부 노화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외선에 의해서 피부 노화가 진행이 되게 되면 표피층의 두께가 증가되고 콜라겐의 손상이 발생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곤충 추출물에 의해서 개선됨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곤충은 장수풍뎅이 애벌레, 흰 점박이 꽃무지 애벌레, 갈색 거저리 애벌레, 쌍별 귀뚜라미 등 4가지.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전성을 입증한 것들입니다. 연구팀은 피부 노화를 유도한 실험주에게 4가지 곤충 추출물을 각각 12주 동안 먹이자 자외선으로 감싸한 피부 보습이 크게 좋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외선으로 두꺼워진 표피층과 콜라겐 손상이 최대 3분의 1 개선됐고 항산화 효소는 50%까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곤충 추출물의 피부 개선 효과가 과학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한약재로서의 곤충 연구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는 그냥 저희가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약재였지만 저희가 이렇게 현대 과학적으로 효능을 입증하다 보면 그 곤충의 가치는 매우 커진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간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곤충의 잠재적 활용 가치를 제시한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뉴트리언츠에 실렸습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2016년 5월 발생한 강남역 부근 화장실에서 일어난 살인사건과 또 미투운동, 대림동 여경 사건까지 모두 남녀 프레임이 씌워진 사건들로 온라인에서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이렇게 요즘은 젠더 갈등이 세대나 정치 갈등보다 더 심한데요. 오늘은 사이언스 투데이 생각연구소에서는 젠더 갈등의 심리에 대해서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규 교수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